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형법 문제, 올해 승리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설립된 착오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전착 문제는 나오면 학생들이 항상 어려워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잘 상기를 해보세요. 자, 이게 엄격 책임설 쭉 나오는데, 일단 위전착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첫 번째, 위법성 인식을 이거를 고의의 요소로 볼 것이냐, 이걸 고의설이라고 하죠. 아니다, 이거는 독자적인 책임 요소라고 보는 걸 책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고의설하고 책임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고의설을 취하게 되면요,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없어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과실범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위법성 인식을 책임으로 보게 되면요, 이건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책임이 없는 거지 고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고의설에 의하면 과실범인지를 논하는 것이고요,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범인지를 논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 기본 틀을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사실의 착오는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오인을 한 거죠. 강도로 오인을 해서, 강도니까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때리는 겁니다, 이거. 그럼 이걸 분석을 해보면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했기 때문에 사실에 오인이 있는 거죠. 사실에 착오가 생기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에 착오가 생기다 보니까 때려도 된다고 생각해버린 겁니다. 때려도 된다라는 얘기는 나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편배달부이기 때문에 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때리면 안 되는데 때려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위법성에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위법성의 착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위법성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위전착은 요 위법성 인식이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왜 위법성 인식이 없느냐? 요게 원인이 된 거예요. 요게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 부분에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법성 인식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과적으로는 위법성 인식이 없는 거지만 사실은 요 실수에서 시작한 거라는 거죠. 실수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 학자들이 겨낸 거예요. 근데 이걸 과실범으로 처벌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현재 우리 위법성 인식에 관한 학설은 현재 요 책임설이 통설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거는 과거에 아주 고조선 때 아주 옛날 학설이란 말이에요. 현재는 다 책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임설을 취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거 과실범인데, 책임설을 취하면 고의범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 책임설이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엄격 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 두 견해는 왜 나눠지느냐? 현재 우리가 책임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 위법성 인식이 없는 걸 책임설을 그대로 취하다 보면 고의범으로 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고의범으로 처리하면 좀 현실하고 안 맞다라는 거야. 실수를 한 건데. 그래서 이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로 가자. 책임설을 조금 양보하자는 겁니다. 여기서는 위전착에서는 책임설을 좀 양보하자라는 게 제한적 책임설이고, 엄격 책임설은 나는 곧 죽어도 책임설이라는 거야. 나는 그래도 책임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냥 고의범으로 처벌하겠다. 현실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나는 내 이론을 그대로 고집하겠다라는 게 엄격 책임설이에요. 그래서 엄격 책임설에 가면 고의범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제한적 책임설은, 야, 우리가 물론 책임설을 취하고는 있지만 위전착은 책임설로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해.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양보를 하자는 게 제한적 책임설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 제한적 책임설은 결국은 과실범으로 가자는 논의인데, 과실범으로 가자고 할 때 어떤 논리를 하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갈까가 또 학설이 또 나눠져요. 여기서요. 여러분이 국사 같은 데 보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 서인이 또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엄격 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로 나눠졌다가 제한적 책임설에서 과실범으로 가는 논리를 어떻게 과실범으로 갈 거냐에서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가, 하나는 유추적용설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과실범으로 가자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책임설을 취하더라도 위전착에서는
책임서를 좀 제한하자. 제한하고 과실범으로 가자. 근데 과실범으로 가는 논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유추적용설과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자, 우리 구성요건과 위법성과 책임이 있을 때 책임이 요거 안 되겠네. 효조로 갈게요. 이쪽에서 설명할게요. 구성요건과 위법성과 책임을 논할 때 이 구성요건에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죠? 여기에 고의가 있잖아요. 과실범이란 건 고의가 없어야 과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추적용설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이 구성요건적 고의를 없애자는 거죠. 이걸 없애면 과실범이 되니까 이걸 해서 과실범으로 가자. 이게 유추적용설의 입장이에요. 근데 유추적용설은 왜 그러면 유추적용이란 말을 쓰느냐? 왜 유추란 말을 쓰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책임설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위전착은 뭐가 없는 거예요? 위법성 인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자, 위법성 인식이 없는데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고의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고의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위법성 인식이 없는 건데 고의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자 그래서 유추하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는 것처럼 유추적용을 해서 과실로 만들자. 여기 유추적용설입니다.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로 가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유추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는 있다. 때리려고 하면서 때렸지. 얘가 때릴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다. 때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때릴 생각이 없다고 하냐. 그건 말이 안 되고 때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의는 인정하자. 이 고의는 인정하되 대신에 처벌만 과실범으로 하면 되니까 다른 고의를 없애자는 거예요. 이 견해에 하면 고의가 두 개 있다라는 거죠. 고의는 이쪽에도 있고 책임에 무슨 고의가 하나 있어요. 이 책임 고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는 있다. 때리려고 때렸지 지금 막 때릴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우편 배달을 강도로 잘못 알았을 뿐이지 때릴 생각은 있었다. 다만 책임 영역에도 고의가 있으니까 이걸 없애자는 거야. 이걸 없애서 뭘로 만들자? 과실범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왜 있는 고의를 없다고 그러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추 적용하지 말고 고의는 있는데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는데 책임에서 책임을 논하지 말자는 거야. 그냥 책임이라는 건 그 법 접대적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거 알면서도 했다는 거잖아, 이거. 이걸 책임고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쁜 걸 모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쁜 것인지 알면서 했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나쁜지는 모르고 했다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책임고의라고 하는 것을 없애면 과실범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럼 얘들은 왜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라고 하느냐.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의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고의가 있으면 원래 고의범으로 가야 되는데 효과만 고의는 있는데 효과만 과실범으로 취급하자. 이 논의예요. 그래서 이걸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추적용설은 고의가 있는데 고의가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자고 해서 유추적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리려고 해서 때린 거니까 이건 인정하되 효과만 과실범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위전착 나오면 학설에서 찾으라고 했죠. 학설에서. 유추적용설에는 유추가 키워드예요. 유추. 고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자. 이게 유추적용설이에요. 고의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취급하자. 그래서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는 걸로 가자. 이게 유추적용설입니다.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 있다. 어떻게 고의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취급하냐. 있는데 고의가 있으면 고의범으로 가야 되는데 효과만.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만 과실범으로 가자. 그럼 얘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고 책임고의만 없애는 거예요. 책임고의. 책임을 물을 때만 과실범으로 책임을 묻자. 이게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와서 엄격 책임설은요. 엄격 책임설은 요 책임에다 큐를 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엄격 책임설은 위전착은 책임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야.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 당연히 인정되고 책임을 물을 것이만 논하는 거다. 그래서 책임이 있으면 고의범이고 책임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거지. 과실범으로 갈 수가 없다. 이건 책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게 엄격 책임설이에요. 제한적 책임설은 이렇게 유추다 효과만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고 확인할 줄 아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독일에 있는 학설인데 원래 우리가 구성요건이 있고 구성요건이 있게 되면 위법성이 추정이 되고 다만 이 위법성은 조각사유가 있으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구성요건이 인정이 되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요건이 해당하는지를 보고 두 번째 위법성 조각사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독일의 학설 중에 이런 견해를 가죠. 이것도 구성요건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구성요건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구성요건이냐? 맞다. 두 개가 다 구성요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보자. 합쳐서 다 구성요건이다. 그런 거예요. 이건 다 구성요건으로 보자. 다만 이거를 이제 두 개를 합치니까 이거 앞에서 총체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뿐이에요. 총. 다 구성요건으로 보자. 위법성 조각사유도. 대신에 얘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니까 적극적 구성요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는 예외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예외에 해당이 되면 죄가 안 되고 예외에 해당 안 되면 처벌하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예외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니까 소극적 구성요건이라고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보자고 해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에 의하면 위전착은 요무죄잖아요. 위전착은. 나는 우편 배달부를 강도로 알았으니까 정당방위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착각이 생기는 거니까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일은 위전착의 문제가 결국 이 구성요건을 착오한 거로 본다는 거야. 이게 구성요건이니까. 그럼 여기 위법성의 착오가 아니라 구성요건의 착오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구성요건으로 취급해버리니까. 그러면 소극적 구성요건의 착오가 발생하면 당연히 과실범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성요건의 착오니까. 그래서 우리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요. 당연히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어져요. 이론상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 소구표 이론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성요건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착오는 구성요건의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체계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독일에 있는 학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구성요건으로 취급하니까 여기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의 착오가 되고 구성요건의 착오니까 당연히 과실범이 된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소구표 이론은 위전착에 있어서는 제일 깔끔해요. 과실범으로 가는 논리가 간단해. 당연히 과실범이에요. 소구표 이론은. 왜? 위전착도 구성요건의 착오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과실범이다. 이렇게 하는 게 소구표 이론입니다. 그래서 소구표 이론이 조금씩 지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전착을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근데 우리 책임설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책임설은 억지를 좀 써야 돼요. 유추적용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구성요건적 고의가 사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자. 이렇게 유추적용을 하자고 그러고 법역과제의 책임설은 또 뭐라고 그래요?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는데 처벌은 과실범으로 하자. 약간 좀 억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전착 부분에 있어서 소구표 이론이 오히려 인정을 좀 받아요. 소구표 이론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성요건으로 봐버리니까 위전착은 당연히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과실범이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좀 아셔야 돼. 자, 그럼 보세요. 1번에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그랬죠. 책임에다 딱 동그라미를 치시고 엄격 책임설은 위전착은 책임의 문제로 봅니다. 책임의 문제로 본다는 얘기는 고의는 구성요건에서 고의는 이미 인정 그대로 되고 고의범은 그대로 인정되고 책임 영역에 와서 책임을 물을지만 검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받고 책임이 없으면 아예 무죄가 되는 거예요. 과실범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구성요건에서 고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근데 그 뒤 설문을 봤더니 형법 13조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고의범의 성립이 부정되고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13조가 구성요건 착오죠. 구성요건의 착오를 직접 적용하자는 얘기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는 거다. 이게 없는 거다. 이게 소구표 이론이에요. 소구표 이론. 소구표 이론하면 위전착이 당연히 구성요건의 문제고 당연히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과실범으로 간다. 이 뒷설명은 소구표 이론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위법성 조각사의 요건을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의 소극적 표주로 이해하는 견해. 이게 소구표 이론이에요. 그럼 이 소구표 이론에 의하면 위전착에 대한 착오를 고의범으로 가요? 과실범으로 가요? 당연히 과실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얘들은 구성요건, 소구표 이론은 구성요건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그러면 구성요건 동그라미 치세요. 이 사람들은 위전착을 무슨 문제로 봐요? 구성요건의 문제로 봐요. 구성요건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위전착은 구성요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뭘로 가요? 과실범으로 가는 거예요. 과실범으로. 그래서 고의범 틀렸고 3번 고의설과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설은 고의의 문제라고 본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위전착은 뭐가 없어져 버려요?
고의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고의설해하면 위전착은 고의범위냐 과실범위냐의 문제가 생기는 게 고의설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없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과실범으로 갑니다. 고의설은 고의다 동그라미 치는데요. 아, 고의가 없어지는 거지 과실범. 자, 법역과제한적 책임설은 효과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법역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을 한다. 고의 있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고의가 있었지만 효과만 제한하겠다. 효과만 고의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과실범으로 처벌하겠다. 이게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의설이든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든 논리는 다르지만 어쨌든 뭘로 처벌받아요?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동일한 결론을 취한다라는 게 맞아요.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예요. 4번은 유추 적용설은 유추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유추. 왜 유추란 말을 쓰냐? 고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자. 이게 유추 적용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의가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하자. 유추 적용하자. 그럼 얘들은 이 학자들의 견해가 어떻게 돼요? 형법 13조 구성요건적 고의를 없애는 걸 유추 적용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추 적용하자. 사실은 이건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의가 없는 것처럼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자. 유추 적용하자. 그러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를 부정한다는 것은 유추 적용설이 아니라 무슨 설일까요? 이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에 있는 고의는 그대로 두겠다. 인정, 때리려고 해서 때린 건 맞다. 다만 효과만 부정하자, 책임 고의만 부정해서 과실범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를 부정하자는 것은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의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섞어 놓으면 틀을 좀 잘 잡아두시고 특히 학설 명칭에서 추론을 잘 해놓으세요. 책임설 그러면 아 이건 고의범이다. 책임론이다. 책임을 논하는 거다. 고의설 그러면 아 이건 과실범이다. 고의가 없는 거니까 과실범으로 가는 거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구성요건 아 이건 구성요건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다. 과실범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다. 유추적용설 그러면 아 이건 유추적용이다.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자는 것이다. 이 유추적용설. 그다음에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그러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이 되는데 효과만 과실범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내용을 잘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